기침을 할 때 취할 때 여기 압력이 엄청 강해지거든요. 심지어는 논문에 보면 보형물의 모양도 틀어질 수 있다고 돼 있어요. 그 기침하는 것 때문에.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이 계절을 나눠요? 나누시죠. 겨울방학이 길잖아요, 더.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더 선호를 하시고 땀도 좀 덜 나고 그러니까 겨울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죠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큰일이 마무리되잖아요. 수능이나 이런 거. 오늘 수능 날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무리되고 마음 편하게 내가 그리고 3월 달에 입학해야 되니까 그 입학하기 전에 뭔가 갈아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겨울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. 겨울에 청했을 때 좋은 점도 많지만 좋은 만큼 이제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여름이 무조건 좋다? 겨울이 무조건 좋다? 이거는 아닌데 일단은 따뜻할 때 이 상처의 조직 회복이 더 잘 됩니다. 그럼요. 왜 겨울 해야지? 근데 여름은 습기가 많고 축축하고 후덥지근하잖아요. 그러면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여름에 수술을 했을 때 오히려 염증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또 요즘은 다 여름에 다 에어컨 틀고 실내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는 없다.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겨울에 코 수술했을 때 생각해보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짚어드릴까요? 네. 겨울철에 날씨가 차가우면 조직의 회복은 좀 늦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건조해요. 건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상처도 좀 잘 안 낫기는 하지만 코피가 잘 날 수 있어요. 가물었을 때 이렇게 밭이 막 이렇게 쭈글쭈글 갈라지는 거, 손트고 이런 거 맞아요. 경험해 보셨죠? 네. 여기에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점막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얘가 되게 건강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런데 그때까지 얘가 건조하잖아요. 그러면 이 점막의 표면이 갈라져요. 근데 이 코 바로 앞에 콧구멍에서 한 마디 정도 들어갔을 때 이 코 안에 이렇게 혈관들이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. 그 부분에서 코피가 엄청 잘 나거든요. 근데 겨울에 이게 말라져 있을 때 아주 사뿐히 이렇게 충격만 가해줘도 거기가 딱 찢어지면서 코피가 날 수 있어요. 코 수술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겨울철에 수술하시면 최소 한두 달 정도는 가습기를 꼭 틀어라. 그래서 조금은 건조하지 않게, 그리고 만약에 바세린 같은 것들은 사실 이거 균도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선호되진 않고 안연고 같은 거 코 안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각질이 일어나지 않게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겨울에 이제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. 나 감기 걸렸는데 어떡하지? 독감 걸렸는데 어떡하지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 감기 걸렸을 때 수술을 하는 게 괜찮은가? 뭐 사실 되게 큰 문제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기침 많이 하고 콧물 많이 나면 조금 미루는 게 좋다. 사실 콧물이 많이 나고 이러면 코 안에 있는 정상적인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상처에 자꾸 가서 달라붙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감염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콧물 많이 나는 거 별로 좋지 않다. 그리고 기침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. 기침을 할 때 취할 때 여기 압력이 엄청 강해지거든요. 심지어는 논문에 보면 보형물의 모양도 틀어질 수 있다고 돼 있어요. 그 기침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찡그리면 여기 공간이 줄어들잖아요. 그러면 보형물이 딱 있다가 얘가 꽉 이렇게 압박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확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겨울철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침 감기가 있거나 콧물 감기가 있으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, 수술하자마자 감기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기침 엄청 나와 이런 거 그거 어떻게 해? 그러면은 기침을 할 때도 입을 벌리고 기침을 해라. 이렇게 이게 입을 벌리고 기침을 하잖아요. 그러면 여기 코에 가해진 압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. 꼭 명심하세요. 예를 들어서 특정 질환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그 전날까지 이렇게 다 드시는데 꼭 끊어야 되는 것 중에 항응고제가 있어요. 아스피린, 와파린 뭐 이런 약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약들은 저희 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정도 끊어주셨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그 출혈로 인한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.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무조건 끊는 거는 안 되고, 왜냐하면 그 우리가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그 약을 반드시 먹어야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내과 선생님들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내과 선생님하고 우선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내가 이거 코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으면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면 아니요, 그냥 수술 날도 먹고 가세요. 그러면 드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. 보통은 혈압약 같은 약들 있잖아요. 약 안 먹으면 혈압 확 올라가거든요. 그럼 피 많이 나겠죠. 그럼 별로 안 좋겠죠.
그래서 수술날 아침에 물 아주 한 모금 쬐끔이랑 혈압약만 딱 드시고 오시는 게 그거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근데 당뇨약 드시면 어떻게 해요? 당뇨약은 음식을 안 먹으면 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. 당뇨약을 공복에 드시면. 그래서 그 당뇨약을 평소에 드시는 분은 수술 당일날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그 이외에 또 많아요. 비타민C 피 많이 납니다. 오메가3 피 많이 나요. 뭐 이런 것들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모든 건강식품은 다 그냥 멈추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근데 정말 수술하는 날 새벽까지 술 먹고 오시는 환자분이 있어요. 이게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요 염증 반응을 엄청 증폭시켜요.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났는데도 문제가 생기지만 염증도 잘 생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,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나? 제가 여기 눈 밑에 다래끼가 났는데 12월 31일 날 친구들이랑 의대 동기들이랑 강남역에서 맥주 몇 병 마시고 여기 부어가지고 1월 3일 날 응급실 가서 쬐잖아요. 여기 바로 막 눈 떠지지도 않고 막 고름 나고 그랬었는데,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술은 무서워요. 한 달 정도는 드시지 말라고 얘기하고, 담배도 마찬가지로 한 달 피시지 말라고 하는데 수술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그거 알아요? 니코틴 자체가 혈관에 들어가면서 흉살을 엄청 키우는 거 알아요? 제가 예전에 아마 잘 찾아보시면 그런 영상도 있을 거예요. 커피 드시지 말고 뭐 담배 피지 말고 이런 거 있는데, 커피는 먹으면 멍들어요. 수술 끝나고 집에 갈 때 우리 3층이거든요. 근데 2층에 그 스타벅스인데 거기 내려가고 커피 한 잔 하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이러면 커피 노노. 커피 먹으면 멍듭니다. 겨울에 수술을 결정을 하시거나 특히 코 수술 결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겨울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건조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처가 조금 늦어진다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어차피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는 예뻐지려고 하시는 거니까 조금만 그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